기회가 있는지 위협이 있는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 가게에서 제일 큰 장난감을 주거든요. 왼쪽에 있는 둘째만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먹었어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근데 저는 이거 보고서 여러분들 보여드려요. 저도 처음에 장난감 이렇게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그 얘기예요. 뭔가 잔인한 장면으로 연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제가 한 결과물에 세워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욱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첫 번째 발표하신 분이랑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이랑 다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호응을 안 해주셔서 제가 마음속에 부담이 상당히 큰데, 제가 이렇게 쓱 돌아보니까 당연히 제가 막내인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 아들 뻘 맞죠? 네, 그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아들이 귀엽게 발표하는데도 호응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살려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사진 다 하시잖아요. 네. 사진하는, 감사합니다. 사진하는 분들, 뭐 사진 작가, 사진가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자유롭게 말씀하셔도 돼요. 자기 만족. 또 본인이 원하는 사진 원 없이. 네. 다른 분도 안 계신가요?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아름다운 표현하는 거. 저는 기록을 좀 남겨두고 싶어요.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성공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판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이 만든 작품을 누군가의 공간에 걸려있는 거를 보신 분 계신가요? 판매가 돼서? 있죠? 있으세요? 네, 많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그냥 째지죠. 기분이 째지시죠? 네. 그죠? 그렇죠. 근데 판매가 반드시 사진가, 뭐 사진 작가들한테 성공했다라는 거로 완벽하게 말할 수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저는 건축을 전공했고요. 한양대학교 공학 석사를 나와서 건축 경력은 한 22년 정도 됩니다. 저는 평생 건축 개발이라고 하죠. 개발을 했고요.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를 좀 접었어요. 그리고 사진가, 뭐 저는 사진가, 사진 작가라고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사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면서 삶의 질이나 삶의 만족감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동안에 제가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치사하게 안 가르쳐줘요. 선배님들이 이런 거 잘 안 가르쳐준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차일드우드 041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하시면 팔로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작가의 스와트 분석이라는 첫 번째 장을 제가 만들었는데, 스와트 분석이 뭐냐면, 제가 아까 건축 개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제가 개발하려고 하는 입지가 저한테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스와트 분석으로 분석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포지셔닝을 갖고서 어떤 강점이 있는지, 약점이 있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위협이 있는지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 여러분들한테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있어서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있어서 여기 보시면 신기술의 도입이라고 기회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아까 그 조종 교수님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저한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AI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은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다 아시죠? 네. SLR 클럽.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커뮤니티를 알고 있거든요. 저는 사진 배우기 전에 저한테 목표가 있었어요. 여기 SLR 일면 베스트 사진에 제 사진 한번 올리리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올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취미반으로 중앙대학교 사진 아카데미를 처음에 입학을 해서 사진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 중앙대학교 사진 아카데미는 3년 과정이었고요. 한 학년을 마치면 그룹전을 해야만 2학년으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1, 2, 3학년 통틀어서 판매를 10개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가를 생각했어요. 내가 사진 제작을 하는데 원가는 얼마고, 그래서 마진은 얼마가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자면 이 작품 만드는데 하나 들인 원가가 2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30만 원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10개를 팔았으니까 저한테 마진은 30만 원이 마진이 생겼어요. 근데 저한테는 30만 원이 여태까지 그 벌었던 돈보다도 다르게 다가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사진 작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제 직업도 바꿔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주제나 소재 선정할 때 여러분들도 제가 이 리스트를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이 표에 맞춰서 한번 여러분들 주제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풍경사진 굉장히 많이 찍으시잖아요. 여기 스티브 선생님도 계시지만 너무 많이 정말 풍경사진 기가 막히게 찍으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걸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잘 찍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걸쳐서 풍경사진 찍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너무 많이 찍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이 리스트를 통해서 제가 주제를 어떻게 찾아 나가는지,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전시를 했고 지금까지 여기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소재인가? 나는 어떤 모티베이션을 주는 소재인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작가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얘기. 분명 여기 선생님들 다른 직업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다른 직업 가셨던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직업군에 오랫동안 종사하시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걸 찾아서 작업에 응용하면 남들과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있어서는 모티브가 이 한 장의 사진이에요. 제가 부자예요. 딸 부자. 우리 애들 3명이거든요. 저 딸만 3명입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첫째고요. 왼쪽 둘째, 가운데 막내. 근데 이제 이미 첫째는 중학생이 됐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창신동 아세요? 동대문에 창신동? 서울에 있는 완구점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동네 이름이 창신동이거든요. 저는 아이들이 많아서 제가 싫든 좋든 아이들하고 장난감 가게를 많이 가야만 해요.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 친구 보이세요? 이 친구 아빠 다리 잡고 늘어지고 있죠. 장난감 사달라고. 근데 저도 찍을 때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첫째는 얼굴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장난감을 손에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그 장난감 가게가 없었어요. 요즘에 인터넷으로 많이 파니까. 가운데 있는 막내는 일단 그 가게에서 제일 큰 장난감을 집었고요.
왼쪽에 있는 둘째만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얻었어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근데 저는 이거 보고서 생각했어요. 나한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순수했던 순간이 언제였지? 생각해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장난감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순수했던 순간은 장난감을 얻었을 때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장난감으로 정합니다. 아, 내가 장난감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장난감으로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얘기예요. 새로운 소재인가? 기존에 장난감 찍었던 분들 많이 계세요. 장난감을 주제로, 소재로 촬영했던 분들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로데스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난감을 막 이렇게 인형을 목을 뺀다던가 몸을 분리한다던가 그래서 조금 뭔가 잔인한 장면으로 연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자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 번에 보시면 이 스토리를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는 장난감을 가졌을 때 가장 순수하고 행복했는데 여러분들도 순수했던 순간이 있지 않나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도 순수하시다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또 두 번째 모티브가 됐던 사진이에요. 요건 이제 장난감 건담 아시죠? 건담 매장 앞에 있는 건담 흉상인데요. 제 흉상보다 훨씬 큰 흉상인데 연말에 되면 저기다가 이게 크리스마스 산타 모자랑 연지곤지를 찍어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보고서 와, 이렇게 해도 장난감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모임 가졌을 때 바에 있는 술집 한편에 있는 아트월에 이렇게 장식장에 연기랑 이렇게 조명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병을 들고서 이렇게 찍으면서 이런 장면을 한번 제 장난감 사진에 응용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사진에 이제 PPT가 뒤로 넘어가면 이걸 모티브로 해서 어떻게 작품 사진을 찍었는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장난감 이렇게 찍었어요. 웬만하면 있는 그대로. 근데 있는 그대로 찍으니까 제가 아무리 잘 찍어도 장난감 상자 옆에 있는 사진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리스트 보여드렸죠. 남들과 다른 사진도 찍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찍었던 거랑 똑같이 찍으면 의미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찍으려고 뭐 장난감을 하얗게 칠해서도 찍어보고 하지만 장난감 사진이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합니다. 이게 제가 장난감을 주제로 사진 작업을 하면서 처음 내러티브, 서사라고 하죠. 제 사진에다가 제 나름대로의 서사를 집어넣어서 작업한 사진입니다. 저의 순수했던 소중한 순간을 오랫동안 보존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보존하는 방법이 뭐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압축팩에 보관을 하거나 보따리에 싸거나 내지는 얼리거나. 그래서 정말 그대로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압축팩에도 넣어보고 보따리도 싸보고요. 집에서 얼음틀에다 넣고 얼렸어요. 이거는 반찬통에다 장난감을 얼리면서 작업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개도도 그려서 새로운 장난감 상자를 만들어 보자. 내 사진으로. 그래서 시도했던 작업이고요. 프라모델에 있는 런너로 이렇게 작업도 해보고요. 그 사이에 계속 올렸어요. 계속 올리면서 새로운 시도를 제 나름대로 해보려고 계속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 얼렸어. 나 소중했던 순간이 이때야. 그렇기 때문에 나 얼렸어. 그래서 나 이거 그래서 얼린 사진이야. 얼린 장난감 사진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보는 사람들, 관람자를 어떻게 보면 제가 한 결과물에 세워놓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머물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4번, 5번, 6번 리더 뷰어는 누구인가? 내 사진을 누가 봐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살고 계셔서 제주도의 풍경을 마음껏 찍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거든요. 서울에서 제주도로 와서 촬영을 하려면 당연히 비용이 들어요. 촬영비가 들죠. 근데 여러분들만큼 오랫동안 못 찍는단 말이죠. 그럴 때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여줄 것인가? 제가 아까 처음 표지에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요즘에 광고도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티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활동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잘은 모르지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계속 변형하기 시작해요. 남들하고 다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래서 뭐 정말 아주 단순하지만 오페라의 유령의 그 반쪽 가면 있잖아요. 그걸 다른 장난감에 있는 얼굴을 뜯어다가 건담에다 붙입니다. 뭐 이렇게 작업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통째로 뜯어다가 사탕도 꽂아보고요. 다른 장난감에 있는 눈도 이식도 해보고 장난감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각머리 장난감 머리를 발견을 했어요. 우연한 계기. 그래서 이걸로 작업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처음 제 그 장난감 사진의 시리즈에 시초가 되는 사진입니다. 지금 보면은 노출도 엉망이고요. 찍은 게 엉망이긴 한데 비주얼적으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계속 이거 발전시켜 나갑니다. 아까 비용과 시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장난감 살 돈만 있으면 비용은 해결되죠. 시간은 여기 장소가 제 집이거든요. 시간은 제 비어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었고 날씨에 구애를 받지 않고요. 체류비도 들지 않았어요. 저한테 있어서 비용은 장난감을 구매하는 비용, 그 다음에 뭐 조명을 구매하는 비용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집에다 놓고 사진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찍어서 촬영을 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또 물병에다도 넣거든요. 저는 물병에다 넣어서 촬영을 하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이제 첫 번째 제 개인전 때 했던 작업의 결과물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여줄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나지는 캔버스 이나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이 없습니다. 저는 판넬을 제작해서 여기 옆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저게 두께가 한 5cm 정도로 제가 제작을 해요. 보통 캔버스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게 2.5cm에서 3cm인데 저는 별도로 5cm를 제작을 해서 전시장에 걸었을 때 남들과 좀 비주얼적으로 다르게 좀 더 입체감 있게 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5cm라는 면적도 짜투리 공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가도 제가 찍은 이미지의 일부를 집어넣어서 보색 대비로 감습니다. 그럼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개인전 때 했던 작품들로요. 아까 요거는 술집에서 제가 술병 보고서 찍었던 사진을 모티브로 얻어서 제 시리즈랑 연관을 시켰던 작업. 어떻게 비슷한가요? 아까 그 빨간색 술병하고. 또 왜 호응을 안 해주세요? 어머님들 비슷한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잘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도 이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룹전만 하신 분도 계시고 제가 다 상황을 모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전 준비할 때 고려사항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 선정은 저는 최소 1년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기 있는 장소는 1년 전에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날짜에 전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축 개발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어떤 부동산을 사야 괜찮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하고, 첫 번째도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 입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작가가 전시해야 될 전시장도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전시장을 고를 때 입지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써서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 엽서 제작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고, 작가 노트는 여러분들 다 쓰셨나요? 작가 노트, 내 작품에 대한 작가 노트? 한번 저는 써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A4로 한 3페이지 이상은 써놓으셔야 전시할 때 벽에다 걸 수 있죠. 그리고 작품 수량, 그 전시업소 수량, 도록의 수량,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도록을 만드셨으면 ISBN 등록, 출판 등록도 저는 가능하시다면 비용 얼마 안 드니까 그거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품 제작 방식, 저는 아까 캔버스 이미지를 해서 판넬로 제작한다고 했죠. 근데 사진전, 제가 다른 작가님들의 전시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사진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오모 프레임을 선호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틀에서 벗어나셔서 다르게 한번 전시하면 어떨까? 디아색 오모 프레임 말고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작품 수량, 에디션 수량 이거 변경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에디션 몇 개라고 써놓으셨다가 조금 팔린다 싶으면 개수 막 늘리시고 그러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날 그렇게 변경하신 다음서부터는 작가로서의 생명을 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작품 가격 결정. 이것도 물론 되게 중요해요. 이건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선생님들이 찍은 사진의 가치를 높게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내 작품이 얼마에 팔리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을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판매 보증서는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홍보 방식, 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저는 인스타그램, 뭐 잡지, 사진마다 내용으로 다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판매가 됐을 때 작품 배송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작품 크기가 운송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사진 크게 제작하면 되게 멋있죠. 근데 그 작품이 판매됐을 때 운송비가 추가로 들어가요. 그거 여기 계신 작가님들이 다 부담해야 될 비용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100에 67이 일반적으로 판매됐을 때 승용차나 SUV에 들어가는 맥시멈 사이즈로 알고 있어요. 그게 넘어가면 전문 운송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전을 만약에 하셨던 분이시나 할 예정이신 분들은 개인전을 하시고 예술인 패스 발급 신청하셔서 예술인복지재단에 사진 작가로 등록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심사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15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가증을 나라에서 그래도 인정해주는 작가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작권 등록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업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앞뒤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펼쳐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개인전 할 때 제가 전시장 평면을 보고선 정말 아날로그적으로 저는 조그맣게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 방법은 어느 분이 알려주셨냐면 저기 앉아 계신 조준 교수님께서 이 방법을 저한테 알려주셔서 저는 지금도 계속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포토샵으로 이렇게 배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출력을 하셔서 집에 앉으셔서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고민해 보시고, 저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애들한테 던져주고 야 네가 마음대로 한번 배치해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첫 개인전 때 전시장 전경이고요. 비비드한 색깔이 주는 임팩트가 저는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인사동에 있는 라메르 갤러리에서 했는데 라메르 갤러리는 1, 2, 3층이 전체 다 대관 갤러리예요. 그 중에서 제가 1층에 있는 가장 작은 관에서 시작을 했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에 다 중견 미나 작가랑 회화 작가가 있었어요. 한 분은 호랑이 작가님이셨는데 이 비비드한 노란색이 호랑이를 이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첫 개인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그 저는 전시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나애라는 전시는 재미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가능하냐면 저는 제 얘기를 했잖아요. 사진으로서 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사진으로 전시 공간에다가 제 얘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쭉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제 나름대로의 그 스토리텔링으로 전시 배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판매가 되게 많이 됐어요. 첫 번째 개인전 때 거의 다 에디션이 다 판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NFT도 했었습니다. NFT를 하다 보니까 NFT 회사에서 NFT 회사한테 잡지 사진 연락이 왔어요. 이 사진을 잡지 표지 모델로, 표지 사진으로 쓰고 싶다라고 해서 22년도 12월 달 동아 비즈니스 잡지 표지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두 번째 초대전이고요. 두 번째 초대전의 메인 작품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장난감 같으신가요? 또 말씀이 없으신가요? 실물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왜 아무 말씀 없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제 전시 엽서의 메인 이미지고요. 요번 달 사진예술 잡지에도 이 작품이 실렸어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하고 콜라보한 사진입니다. 제가 뭐 작품 하나하나당 저 작품에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성공을 위한 포지셔닝 전략이 주제이다 보니까 그리고 결론인데요. 제가 서울에 살면서 뭐 제주도는 전시공원에 제가 방문할 일이 없었지만 저는 다른 작가님들 전시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가 느꼈던 거를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진 작가님의 도록을 구매할 준비가 되셨나요? 내지는 다른 작가님의 작품을 사실 준비가 되셨나요? 한번 여러분들한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내 작품을 다른 사람한테 저는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시 도록이나 작가의 글을 보면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 너무 많이 쓰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가 노트의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마지막 문장까지 거침없이 저는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작가 노트에 제 자랑이 아니고 저는 어려운 단어 없어요.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서 무슨 말 하는지 몰라서 글 읽다가 안 읽어버리세요. 그리고 작품 봤는데 내가 어디선가 봤던 사진인 것 같은데 단 1초도 머물러 있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품의 가격은 왜 비싸게 정하는가? 여러분들 만든 작품 다 비싸게 팔고 싶죠?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그림은 호당 얼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호당 얼마보다 내 작품이 비싼지 싼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등가 교환의 법칙.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가치만큼의 돈만 주려고 하지 그 이상의 돈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작품 구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시장 가면 아시는 분들하고 앉아서 떠들기만 하세요. 그러고 간식들만 드세요. 누가 오든지 간에 신경 안 써요. 어머니 그러셨죠? 그렇게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러면 가뜩이나 한국 사람들 대부분 전시장에 들어가는 거 약간 두려워하시거든요. 작가든 사진가든 전시하는 사람이 보는 사람한테 생각을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얼굴을 가렸잖아요. 얼굴을 가리고 무표정한 얼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출한 사진을 보고 그 상자 머리 뒤에 얼굴 표정은 어떨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색 상자 머리가 왜 하얀색이냐면 제가 순수했던 어린 순간이 저는 동경의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얀색은 순수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상자 머리를 택했습니다. 네. 제 작품 가격을 정할 때 네. 물론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어떤 개념이 틀려요. 네. 왜냐면 제주도를 보면은 거의 한 80%는 부조 형식으로 우리가 네, 개인적으로 네, 네. 한다고 하니까 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서울에서 만약에 한다면 거긴 그래도 인구가 너무 많고 네. 좀 뭔가 좀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뭐 작품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해서 이거는 얼마나 건다? 저는 지금 되게 질문 잘 해주셨던 게 제 주변 지인들이 그렇게 인사치레도 사줄 거를 감안해서 아주 저렴한 비용에 작품들도 되게 준비를 했었어요. 크기도 작고 그러면 화한 보낼 정도의 금액이면 이 작품을 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작품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게 10,000원이어도 절대 구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이쁜 똥을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밥을 살게 내지는 술을 살게라고 얘기하지 아니면 차라리 봉투를 주지 그걸 구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관람객을 현혹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진이 비주얼적인 임팩트가 없으면 절대로 그 앞에서 작품 앞에서 저는 사람을 잡아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틀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본인 작품에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서 있는지, 몇 초나 서 있는지, 1분 이상 서 있는지, 1분 이상 잡아두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작가한테 이거는 왜 그러냐고 추가로 질문 받는 것 또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작품을 사시는 분들이 네. 왜 산다고 얘기합니까? 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50대 중반 정도 되는 아저씨들 3명을 울렸어요. 제 걸 보고서. 근데 그분들이 장난감을 동경해서가 아니고요. 제 내러티브를 동경해서 왜 나는 이걸 입고 살았지라고 후회 같은 걸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제가 실제로는 제가 1명을 보고 나머지 2명은 그 전시장에 있는 큐레이터가 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줬는데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시 주제를 정할 때 나의 이야기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여야지만 공감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나는 이런 사진을 찍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작품에서 감동을 받아서 작품 액자를 구입을 했나요? 그럼요. 그분이 그런 경우가 그렇게 구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요즘의 작품은 제가 느끼기엔 인테리어적인 요소의 한 부분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사진이 되게 비비드하고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공간에 들어가든지 간에 제게 걸리면 화사한 분위기로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스미스만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전시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전시였어요? 아니요, 지금 제가 개인전은 제가 한 번 했고요. 초대전은 2번 해서 제가 이 시리즈로는 전시는 3번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끝났으니까 그것만 말씀드리면 128점 판매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에디션이 다 판매가 완판됐어요. 다 내거나 마찬가지. 네, 그래서 저는 보통 전시하고 나면은 들고 집에 가시잖아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작업실에 걸어놓을 작품이 하나만 더 마지막. 네네네. 그 보통 한 점당 에디션 대략 몇 점 정도를? 저는 5개에서 맥시멈 7개를 넘지 않으려고 해요. 어. 그 절대 그 에디션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딱 벗어 정말 깔끔하게 끝. 작품당 네네네. 실례지만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아 작품 하나당요? 네, 현재 최고 175만 원. 아, 네. 소품 가격 차이가 최저가는 얼마 정도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네. 첫 개인전 때 그렇구나. 그런 거 말고. 요즘 아 요즘이에요. 요즘에는 다 100만 원 다 넘습니다. 100에서 170 정도. 네, 그리고 네, 200만 원은 저는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족하세요? 그 가격이? 저는 포지셔닝 전략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걸 네, 만족한다기보단 제가 그 가격이 대중들한테 먹힐지 안 먹힐지를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은 거북해 하시는 분들 계셔서 아니,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면 저한테 대놓고 기존에 사진 하셨던 분들은 저한테 뭐 장사꾼이냐서부터 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우리는 그거 아니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지금 현재 경기랑도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키아프 전시 박살 나신 거 아시죠? 저는 그런 것도 작가는 계속 생각해야 된다고 아, 그렇죠.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요번에 제가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의 가격은 160만 원 선. 대신 이제 크기가 좀 작아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